전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노삼 대면에 계시고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시설 앞에 하니까 참 이상해서 강의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독립선언서의 문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최남선 씨가 자기가 작성을 하기로 해가지고 최남선 씨가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2월 15일경에 이게 완성돼가지고 최진 선생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최진 선생이 초안을 받아가지고 권동진, 오세창 씨하고 같이 이걸 검토하고 성사님에게까지 이걸 승인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2월 20일경에 이것을 이종일 선생의 보성사 사장으로 있는 이종일 선생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때 이종일 선생이 쓴 그 글을 보게 되면 24일 날까지 35,000매를 찍었다고 25,000매를 찍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그 2월 27일 날 저녁에 25,000매를 찍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틀리는 것 같아요. 그때 24일부터 했는데 딴 데서는 지금 그걸 24일에 찍기 시작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3월 27일 날 인쇄한 거, 2월 27일 날 인쇄한 건도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종일 선생 얘기는 22일서부터 찍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찍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이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그때 25,000매를 25일까지 25,000매를 찍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지방으로 나가는데 그때 3.1운동 때 3월 1일 날 만세를 부른 데가 서울시내를 비롯해가지고 11군데예요. 원산에서도 만세를 부르고 경주, 대구, 부산 여기서 다 북한에서 순천 여기서 부르고 11군데에서 부르거든요. 그런 걸 보면 독립선언서가 미리 벌써 다 나갔어요. 27일 날 나와가지고는 당시 교통사정으로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요새처럼 버스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그저 걸어서 가고 기차 타고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 이미 25일 25,000매를 찍어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 기독교 측에 5,000매가 이제 독립선언서를 주어서 거기서 평양과 순천 지방에다가 산에 그 5,000매가 이제 배달이 됐고 그 다음에 불교는 이성훈 씨가 한용운 씨가 5,000매 3,000매를 가지고 와서 경상도와 서울 일대에 뿌렸다고 해요. 그 천동에서는 10,000매를 가지고 와가지고 강원도, 경상도, 그 다음에 한경도, 항해도 여기에다가 이제 각각 배포를 해요. 그런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게 벌써 나가가지고 3월 1일 날 만세를 부를 때는 독립선언서가 이미 전부 다 배포가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제 나간 거에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이제 25일 날 25,000매를 찍고 난 다음에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이종일 씨가 마지막 27일 날 다시 독립선언서 찍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찍을 때 밖에 이제 문은 전부 가리고 안에서 그냥 찍었는데 신승희 이놈이 그 형사가 무언가 느낌이 있었던지 그 보성사를 찾아와가지고 밖에서 가만히 뜯어보니까 뭔가 기계 소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데 불은 꺼진 상태예요. 창문을 가리고 이게 틀림없이 뭐 있구나 해가지고서 그때 문을 두들기면서 문 열다고 밤을 지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뭐 어쩔 때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인쇄 시작에 또 쌓아놓은 그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할 수 없이 문을 막 발차고 야단쳐서 문을 여니까 신승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그 인쇄기에서 독립선언서가 한 주먹 쥐기더니 그걸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때 이종일 선생이 나이가 이제 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내일 지나게 되면 이게 끝나는 거니까 내일까지만 좀 참아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랍니다. 신승이가 그 독립선언서만 들고 앉아서. 그래서 마지막에 대답을 안 하니까 이종일 선생이 선생님한테 가자고 그래서 가자고 했더니 내가 갔다 오라고. 자기는 여기 있을 테니까 내가 갔다 오라고. 그래서 그때 이암 선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5,000원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라고 그래서 그런데 5,000원 주니까 그 신승이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때 나머지 찍은 만매 그 찍다가 말고서 결국 글도 끝나는 거 말겠죠. 그래서 이제 독립선언서도 역시 결국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 1919년 1월 5일 날 돼가지고 1월 5일 날 그래서 24일까지 이제 1924일까지 근데 그때 1월 달이 되니까 이암성 사님이 전 교인에게 49일 특별 기도를 갖다 지시하게 됩니다. 1월 달에 1월 5일서부터 2월 24일까지 49일 특별 기도를 하는데 이때 그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하게. 그러고 나서 12월 24일 날 일일 기념회에 참석했던 지방 두목들한테 전부 상춘원에다 집합을 시켜놓고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 면전에 이제 전개될 시국은 참으로 중차대하다. 앞으로 이제 시하다.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갖다가 우리의 무의무능으로 놓친다 할 것 같으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독립운동을 갖다가서 확실히 이제 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갖다가 교구장들한테다가 그 얘기, 지방 두목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24일 그 수련을 할 때 24일까지 그 수련 지시를 하면서 전국에 9개 기도처를 갖다가 별도로 설치해 놔요. 그걸 뭐 하게 되면 서울 그다음에 이주 그다음에 무슨 구성 이렇게 해가지고 11군데예요. 11군데를 갖다 지정해가지고 중앙정부의 간부들이 4명씩 거기에 파견해가지고 그 수련을 지도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전국적인 수련할 때 그거 하는데 그때 이미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조직 점검을 했다고 그래요. 과연 이 교구가 3.1운동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서 수련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걸 점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완전히 하게 됩니다. 또. 그때 이제 기독교의 이제 이승훈 씨랑 한용운 이런 분하고 만나게 해주고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결정이 뭐냐게 되면 독립선언서는 3월 1일 날 파고다 공원에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결정이 돼요. 그러고 나서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3월 1일 전날이죠. 전날 이암성사님 댁에서 민족 대표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하고 천도교, 불교가 이게 서로 모르니까 서로 이제 처음에 만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암성사님 댁에 만나서 그때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 하게 되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갑성 씨가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파고다 공원에서 만일 우리 민족 대표가 가서 거기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격앙돼가지고 무슨 일을 일을지 모를 테니까 거기에 합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대표는 따라와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태화관으로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이제 태화관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12시에 1시에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3월 1일 날 1시에 이암성사님이랑 이제 천도교 대표들이 다 가는데 그날 1시가 되니까 4명이 불참을 해요. 기독교 대표들 가운데 4명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미처 올라오질 못해가지고 4명이 불참해서 29명이 이제 거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정일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갖다가서 찍었다가 한 100여 명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들어오는 사람마다 전부가 그걸 들고서 이제 그걸 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되니까 이제 이암성사님이 이정일 선생한테 지시를 합니다. 당신이 그거 찍었으니까 큰 소리로 낭독해 보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정일 선생이 그때 찍을 때 첫 번 찍을 때 조선이 선조로 바뀌거든요. 잘못 찍었어요. 선조로. 그걸 고쳐가지고서 낭독을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낭독을 하고 나니까 한용운 선생이 일장 연설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만세삼창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최진 선생에게 이암성 선생가 지시합니다. 경무청감에게다 통보해라.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걸 투항으로 자꾸들 저 학자들이 마지막에 천덕에 비판할 때 투항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독립선서 만세 삼창한 다음에 이제 그때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독립선언을 한 거 하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때 경찰들이 쫓아와 가지고서 이제 모시는데 차로 세 명씩 이렇게 실어가야 되는데 이암성사님은 그날 저녁에 경찰서 거기서 안에 이제 뭔가 신문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간 사람들은 전부가 경찰의 조사를 첫째 한 번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검찰도 넘어가 가지고서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가는데 지방법원에서 3개월 동안 그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민족 대표 32명하고 한 명이 이제 죽었으니까 중국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그래서 32명하고 최남선 씨 등 16명이 이제 또 민족 대표 아닌 16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그때 지방법원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내란죄로서 기소를 합니다. 내란죄로. 그때 내란죄에 해당되게 되면 그 사형이 최고형이 차형이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족대표가 재패 들어갔을 때 밖에서 신문에는 뭐라고 보라 그래도 적어도 15명 정도는 사형을 당할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들을 했대요. 그러니까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서에 서명하는 자체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그때 바로 그건데 그래 내란죄로서 기소가 됐어요. 그때 그게 그대로 통과됐으면 그때 아마 여러 사람이 사형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등법원에 올라가 가지고 그때 우리 뭔가 그 당시에 변호사들이 상당히 열심히들 호훈 이분이 그때 그 절차상에 무슨 하자가 있었던 것 같아. 난 이거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 재판에서 그 차상에 하자가 있는 걸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고등법원에서는 내란죄가 아니라 출판물 위반하고 보안법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 보안법 위반으로 되게 되면 최고가 3년이에요. 최고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서 3월 22일 날 보안법 출판물 위반으로서 이제 다시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을 해서 1920년 10월 30일 날 손배희 선생이야 6명 3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천도교 대표하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 한태영이하고 그 다음에 한용문이하고가 3년 징역을 받고 나머지는 다 천도교인들이 3년 징역을 받게 됩니다. 어떤 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3년을 받았는데 바꾸는데 그때 이암성사님은 그 처음에 고혈압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저 1919년 11월 28일 날 27일 날 내일을러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반신불수가 되는데 그때 전도교 총부에서는 성사님에 대한 병보석 신청을 했는데 일본 사람 그 재판부에서 그 승낙을 안 해요. 그래서 들것에 싣고 다니면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그 이듬해 6월 달에 다시 또 뇌출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전신마비가 돼요. 전신마비가 되고 늑막염거증 걸려서 아주 중태입니다. 이 말을 못해요. 그때는. 그런데도 이 병보석을 허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나가가지고서 이제 그 재판을 그냥 계속해가지고 해서 그때 이제 10월 달에 21년 10월 30일 날 1920년 10월 30일 날 징역 3년으로 운동하면서 그때 병보석을 허가하기 때문에 그때 상춘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병보석 때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상춘원에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양의사 2명하고 한의사 1명이 이제 주치의로 나가가지고서 치료를 받는데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다가서 한때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운동도 할 정도로 그렇게 됐던 건데 그 후에 그 악화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됐는데 1921년에 가가지고서 그때 주치의들이 잠깐 어디 빈 사이에 한의사만 남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게 되니까 그 수은 개지고서 이렇게 태워서 그 깁새는 거 그걸 했대요. 그게 마지막 처방이래요. 백약이 무효일 때 마지막 해오는 게 그게인데 그걸 함부로 써가지고서 결국은 양의사가 들어왔으니까 혈압이 확 떨어져 가지고서 거의 뭐 해력 불복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양의사들이 이제 그 식염수 이제 닌겔 같은 그런 걸 넣으면서 이제 겨우 감정했는데 결국은 그 19일 날 그 이제 그날 이제 그 나오는데 그 1월 5월 19일 날 이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에 새벽녘에 의사가 그 얘기를 해요. 이젠 더 이상 가망 없다고 그랬더니 그때 그 셋째 딸이 이암성 사님 셋째 딸이 단지 거정해서 피를 흘려넣어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 잠깐 눈만 떴더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정신이 차린 다음에 추암상사를 부르더니 교회 일을 부탁하더랍니다. 앞으로 이제 그 채린이하고 권동진 오세창한테 밖에 일은 맡기고 그 추남은 교회 내부 일만 맡아서 해라. 그 얘기를 당부하고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세식교회 돼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결국 이제 연결하게 됩니다. 그때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그 성사님이 대교당이 완성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무척 그랬대요. 한번 가보자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가보질 못하고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연결식을 하게 돼요. 그 대교단에서. 그래서 대교단에 들어가 가지고 연결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그 장례식 하는 것도 역시 상당히 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일본 경찰 쪽에서는 뭐라고 하게 되면 아직 3년 징역의 집행유예 상태니까 죄인의身분이라 이게요. 그러니까 장례식 크게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막는 바람에 그때 5월 19일 날 그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6월 5일 날이야 그저 연결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그 일본 애들이 그 장례식을 거창하게 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성사님 우리 그 성사님 장례식을 갖다가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래가지고서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충청북도 지사가 한국 사람이 지사를 했는데 그 양반이 청도한테 찾아가가지고 천도교하고 그렇게 격을 써가지고는 앞으로 총독 정치가 하기가 어려울 테니 이번에 선심 써가지고 하는 게 장례식을 허가하는 게 낫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통해 장례식이 허가돼서 이제 6월 5일 날 연결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때 이 종로에서부터 미아리까지는 이제 그 만장 띄워가지고서 그 미아리에서부터는 자동차로서 이제 운구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일반 민중들은 못 가게 하고 이제 해가지고 한데 그 저녁 5시쯤에 우이동 그 지금 그 자리에다가 이제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몇 가지 얘기하는 것은 그 천도교에 대한 그 잘못된 운영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3.1운동의 그 역사적 규명은 천도교를 빼놓고는 사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도교 특히나 초기 단계에서 천도교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3.1운동의 그저 3대 원칙을 정한 것도 천도교에서 했고 그 다음에 독립선언서를 갖다가 기초하고 인쇄하고 배포한 것도 천도교에서 했고 3.1운동에 소외된 모든 자금을 천도교에서 부담을 했는데 다 천도교가 결정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근래에 와가지고서 그 이제 우리 천도교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이 편견이나 혹은 고의적인 그런 뜻에서 천도교에 대해서 비방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이제 몇 가지만 들어서 얘기를 하면
첫째가 이제 중앙고등학교의 채권비라는 게 있어요. 그때 신문에 난 게 저도 그래서 가봤는데 그때 무슨 일 때문에 100주년 기념인가 뭔가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무슨 영화를 촬영한다고 그래요. 그 중앙고등학교 그쪽에서 무슨.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제가. 직접 그 정부에 근무할 때인데 중앙고등학교에 올라가 봤더니 채권비라고 하는 비가 저 뭔가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 채권비가 뭔가 한 건 난 몰랐어요. 몰랐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전쟁 때 작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명령하는 곳이 채권비 거기에 채권이래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게 뭐라고 나왔냐 하게 되면 그게 나왔어요. 3.1운동의 민족대표로 선정한 것은 손병희 선생이야 33인이지만은 그 3.1운동의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하다란 것은 바로 송진우, 그 다음에 최남선, 그저 뭔가 거기에 있는 몇 사람이 그 사람들이 주로 했다는 거죠. 거기를 했다는 것. 그러면서 그 거기에서 이제 모든 명령을 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숙직실이다 하는 걸 그렇게 명시해 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게 네, 그 거기에 이제 삼파역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김성수, 송진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삼파역을 맡았다고 그랬는데 그 재판 기록을 보니까 그 저 송진우 선생의 그 저 재판 기록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그래요. 독립에 대해서 당신도 그 독립선언서에 저 독립에 참가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뜻은 찬성하나 자기는 교육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운동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 답변하고 그 다음에 그 저 뭔가 김성수하고도 자주 연락을 했냐 했더니 김성수도 거기에 가담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저 송진우 얘기가 김성수는 고향에 내려가서 3.1운동에 참가도 안 했다고 해요. 그게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헛소리의 이상 채우면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용운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양반이 그 나온 게 뭐냐게 되면 한용운 선생이 종교계가 합쳐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최진 선생한테다가 그걸 얘기를 해서 최진을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승인을 받고 이암성사님한테 가서 그걸 설명하니까 이암성사가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거 비밀을 갖다 얘기해서 알았으면 나도 가만 안 있겠다고 그러면서 협박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선병희 선생을 갖다 민족 대표의 선두에 세운다는 그 조건 하에 승낙을 받았다고 그 책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용운 선생 그리고 공약 3장 가운데 나오는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가까지라는 거는 원래 없었던 건데 저 뭔가 그 한용운 스님이 그걸 넣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많이 이게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게 되면 그때 중앙일보에 이게 이제 이 내용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종합대학원 원과물이 있을 때인데 종합대학원에 들어왔던 학생 가운데 그 사람이 유승열이라고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참 웃기는 학생인데 자기 어머니가 기독교의 그 신학대학에 들어가라고 돈을 주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천도교 종합대학원에다 등록을 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상당히 열성적이 됐어요. 제가 그때 원감을 있을 때인데 열성적이 저하고도 가끔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토론하고 이러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중앙일보에 그 한용운이가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걸 보도한 걸 보고서 이 양반이 그 중앙일보에다가 항의문을 낸 거예요. 그때. 그때 이 양반이 그 유승열 씨가 그저 얘기한 가운데 역사 과장을 또 뭔가 역사 과장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자 하는 대목으로서 항의문을 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책임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
한용선이가 이제 한 게 무슨 저 종교가 이제 연합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 뭐 그다음에 이제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걸 이 양반이 글쎄 비판을 했어요. 했더니 그쪽에서 안에 그 답변이 나왔는데 그 신문에 그 보도가 됐어요. 보도된 게 뭐라게 되면 이거는 이러이러한 책에 그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옮긴 거다. 자기가 쓴 게 아니라는 그 뜻으로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다시 또 이 양반이 또 이제 중앙일보에다 항의 그걸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그저 뭔가 3.1 만세 운동은 세력이 컸던 천도교가 주도했다 하는 그 제목을 내놓고서 했는데 그 답변에 자세히 답변해서 고맙다고 하는 소리 쓰면서 당신이 지적했던 그 책 안에 그 다음에 최후의 일각 뭐 최후의 그거는 그런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뭔가 한용운 선생이 했던 말이 없다고 하면서 그걸 다시 지적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천도교에서나 여지까지 중앙정부에 근무하면서 봐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번 항의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걸 해가지고 한용운에 대해서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관순 여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유관순은 선도사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학당에 이제 입학을 했던 학생인데 그때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때 담장을 넘어서 학교 그 미국 선교사들이 그 참가를 못하게끔 막는데 담장을 넘어서 나가가지고 파고다공원에서 만세운동할 때 거기에 참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후에 이제 5일날 3월 5일날 그 남대문 있는 데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이 붙들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재패 들어갔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항의를 해가지고서 결국 석방돼 나오는데 그때 이제 미국 선교사들에 대한 거는 일본 경찰도 함부로 못했다고 그래요.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역할이 있고 미국의 그 힘이 알게 되니까 선교사들의 항의가 하는 걸 그 상당히 투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천도교는 그런 보호막이 없다 보니까 천도교는 그냥 마음대로 이제 지어갈 수가 있게끔 그렇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3월 5일 날 경찰에 붙들려 들어갔다 석방교에 나와가지고는 학교에서 휴교령을 내리는 바람에 고향으로 내려가게 돼요. 고향에 내려가는데 지금 3.1 운동은 바로 그 이제 그 유관순 그분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만 그건 아니에요. 가가지고서 이제 자기 고향에 들어가가지고 그 고향에 가가지고서 그 같은 기독교 계통의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3.1 운동에 참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꾸 그 권유하고 이제 그런데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4월 1일 날 그쪽에서 안에 대대적인 시위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서 경찰과 충돌이 될 때 그 유관순의 부모가 다 그때 희생됐다고 그래요. 그때 일본 경찰의 그 총격에서 죽고 그렇게 되고 유관순이도 그때 재패 들어가 가지고 혹독한 고문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서대문 형무소에 재패 들어가 가지고 3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3년 징역형을 받는데 그 안에서도 결국 그 경찰하고 계속 맞섰던 문화예요. 그래가지고 한때 5년까지 형을 받았다가 그때 사면을 받아서 3년으로 그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독립운동 그 열정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게 우이동에서 있을 때 제가 수도원장으로 있으면서 학생들하고 상대를 해보면 거의가 3.1 운동은 유관순이가 다 주도해서 한 것처럼 학생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애국심에 대해서는 뭐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그 저쪽에 저 정주교구 같은 데는 최재일 씨 같은 게 있는데 이 양반은 교구장에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주 교구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서 제 손대서 가지고 태극기를 들고서 안에 만세를 부르며 나가는데 경찰서 그 헌병대 앞에 오니까 기마 헌병들이 딱 앞에 줄을 서가지고 딱 길을 막았은 거예요. 그 앞에 제일 손들 섰던 게 최재일 이분이 세우였는데 대한독립 만세를 그 앞에서 부르니까 일본도 내쳐가지고 손 잘라버려요. 그래서 태극기가 땅에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앤손으로 다시 두고 또 만세를 부르더래요. 앤손 또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엎드려서 입으로 물라고 그러더래요. 그런 걸 위에서부터 내려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 뒤에 온 게 현 교구장인데 그분도
우이동수 수련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피 묻은 그 태극기를 갖다 다시 또 빼들어가지고 만세를 부르니까 그저 뭔가 소방 때 쓰는 그 갈쿠리 글로 쳐가지고 배를 이제 찔러서 그분도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죽고 나면 그런 운동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맹산교구 같은 데는 그때 이제 그 산간지대에 길을 갖다 딱 막게 되면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산을 넘어가지고 한 50명이 청년들이 헌병대 습격을 해요. 헌병대 그 안에서 격투가 벌어지는데 권총으로 그 50명 가운데 7명을 내놓고 나머지 다 죽어요. 맞아주고 격투에서. 그때 일본 헌병도 하나가 중상인가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게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도 그런 거는 생각지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3.1운동 때 그런데 원성도 그렇게 돼가지고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안병직 씨가 이제 3.1운동에 대해서는 안병직 씨는 상당히 많은 것이 나왔더라고요. 이암성사에 대해서 그 뭐라고 나왔냐 하게 되면 그게 나와요. 동학혁명 농민운동 때 시초에는 그 농민군을 탄압하기 하다가 농민군의 그 조력이 강하니까 지도자로 나서가지고서 나섰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때 갑오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전봉준이 일어날 때는 이 북쪽에 있는 이암성사님이 있던 그쪽 뭔가 세워진사님이 계시던 그쪽에는 그때 어떻게 소문이 났냐 하게 되면 그저 뭔가 그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어난 걸로 처음에 그렇게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갖다가 그 얘기했던 적은 있어요. 그러나 토벌을 하거나 그건 안 했거든. 그때 그래가지고서 무슨 말들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전봉준이하고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그 동학군이 완전히 합의가 된 것은 일본군이 결국 청일전쟁을 하면서 궁성원 점령해가지고 그 무장해제시키고 궁성원 점령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는 해오신사님도 동원령을 내리게 돼요. 그때 이암성사님이 그때 통령기를 이암성사에게 줘가지고 이암성사가 지혜해서 다시 그저 뭐니까 공주전투에도 그 참가를 하는데 그때는 그 전봉준하고 같이 혈지 형제거정 해가지고서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에 망명했을 때 왕족 같은 생활을 하면서 이용구하고 송병준을 시켜가지고 친일 활동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때 거기에 일본에 가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용구하고 그 사람 저 송병준에게 값진 개혁운동을 갖다 혁신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정부가 이대로 했다가는 독립 도저히 유지 못하겠으니까 혁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운동은 진보회를 조직해서 그걸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친일행이란 거예요. 일진회에 가담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저 뭔가 그 보조약 그 체결을 갖다 요청거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배척을 한 거지. 애초에 뭐 그 한 건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처음 총독부와 야바를 하였으나 총독부가 고전하기 때문에 고조된 혁명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야망을 실현시키고 해 3.1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혀 근거 없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런 소리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처음부터 선언이 아닌 청원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암성사님이 청원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독립선언서지 어디까지나 선언서로 했지 어디 뭐 청원서로 했어요. 근데 그때 청원서는 미국 대통령하고 파리 강화회의 대표한 데는 청원서예요. 그리고 일본 그 정부하고 그 다음에 그저 중의원 참의원회하고 총독부에는 통고됐어요. 그때 보낸 게 그렇게 이제 다들 통고로 보냈지. 그 뭐 청원을 했다고 독립선언서에 청원을 한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투항주의적 성격으로서 독립운동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암성사님이 언제 포기한 적은 없어요. 이게 결국은 이게 아마 총독부에다가 독립선언서 낭독하고는 총간부에다가 사실 그저 통고한 거 그걸 가지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순전히 참 너무나 지나친 그 얘기들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강의가 이상하게 제대로 되지도 않았네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질문 뭐 있으면 혹시나 질문 있어요.
예, 선생님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3.1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만은 오늘 이창번 선도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그 내용하고는 정말 너무나 현장감이 떨어지는 그런 글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께서 아주 그 생생한 그런 마치 증언을 하시는 것처럼 증언의 증언, 정말 정확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서까지 이렇게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3.1운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공부하는데 지대한 그런 자료가 될 것으로 선생님 자신이 참 귀중한 자료가 저희들에게 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3.1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고서 제가 감격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선생님께서 의안동사께서 3가지 원칙 선언했다고 그러잖아요. 대중화, 뭐 단일화, 그다음에 비폭력. 근데 대중화하고 단일화는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폭력의 원칙을 당시에 주장했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그 비폭력 선언에 관한 그런 선례가 있는지 쭉 찾아봤는데 없어요. 오직 하나 비슷한 거 제가 발견한 것은 7세기경에 인도의 어떤 철학자가 폭력을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을 한 거 한마디를 내가 봤지만은 비폭력 운동을 이 대중운동에서 주장한 것은 의암동사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 소식이 세계에 퍼지자 그다음에 제일 먼저 그 반응이 나온 것은 이집트에서 그 영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비폭력 운동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인도에서 간디가 그 비폭력 운동에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역시 비폭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 또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아일랜드 쪽으로 가서 또 비폭력 운동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이 비폭력 운동이라는 것은 그 폭력 운동 이상으로 그 대중 동원력이 있고 또 의미가 크고 또 정말 새로운 그런 차원의 그 세계 인권법이라고 할까 민주주의의 발달을 위해서라 할까 아주 커다란 그 이정표를 짓는 그런 큰 인류 역사의 커다란 그 대사건이었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해보시고 그 비폭력 운동의 배경이나 앞으로 그 발전해 나가는 것이 그런 거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1운동이 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그 직후에 중국에서 5.4운동이 일어났죠. 그건 5.4운동은 5월 4일이니까 한 2달 후에 일어난 것이지만은 그 5.4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3.1운동의 보도가 그 중국의 여러 신문에 막 보도가 됐어요. 북경에서 상해에서 뭐 등등.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쭉 이렇게 찾아서 제가 중국말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봤는데 이 도대체 우리 이 중국 인민들은 도대체 뭐냐? 그 전에 1900년에 위화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꿈쩍 못하고 그 후에 다른 사건이 일어나서 꿈쩍 못하고 근데 지금 조선 사람들을 봐라 말이야. 비폭력으로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세계를 이렇게 감동시키고 있지 않은가? 우리 중국 인민들도 일어나야 된다. 이런 논설이 나오고 참 중국 전체의 그런 국민운동으로 번져서 나중에 급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중화민국이 탄생했죠. 중화민국이 탄생하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시작하신 분들도 야 이거 뭐 대한제국이 뭐냐 대한민국을 세우자 이런 식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동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1992년이니까 그때 이 해월 신사 등이 이 공주치회 뭐 삼례치회 그 위에 이제 보훈치회를 열었었는데 보훈치회에 그 몇만 명 모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수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정부에서 어윤중이 가가지고 너네들 왜 여기 모였느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서양에서 민회라는 것이 어셈블리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저희들 손에 아무런 무기도 없고 오로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그 어윤중 그 사람이 정부에 뭐 가식 없이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보고를 잘 했어요. 그것이 다 역사의 기록이 돼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우리 그 동학의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민국혁명의 효시였다, 처음이었다. 그리고 동학의 운동이 이제 의병운동으로 이어지고 의병운동이 이제 독립운동으로 질문이 너무 깁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요. 예, 이렇게 발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니고 코멘트를 한 겁니다. 질문하실 분 계세요? 예, 손 들었어요. 선생님, 저 공안교구 이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강의 말씀 너무 마음에 와닿게 잘 들었고요. 진짜 근데 선생님, 저희가 천도교가 3.1 운동도 이렇게 앞장서서 한 것이 역사적으로도 다 드러나는 일인데 왜 자꾸 천도교에서 뭔가 이렇게 앞장서서 한 일이 그냥 뒤처지게 이렇게 부각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그게 좀 궁금하고, 뭐 정부에 저희가 뭘 잘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게 궁금해요, 선생님. 교세가 아마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예, 그리고 우리 학자들이 네. 우리 그 천도교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여지껏 있어봤지만은 그 한의를 갖다가 이런 나오는 거 이제 한의를 하는 게 저 본 적이 없어요. 아, 이제 아까 유승열 씨처럼 그렇게 반박을 해서 나오는 그런 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천도교인들 자체가 3.1 운동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하고 이론으로 따져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 실력을 못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대항을 못 하는 거죠. 네.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든 자기네 그 세력을 과제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에 한용운 선생 그 한 것도 그게 큰 일들을 한 거 없어요. 네. 그걸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없던 네. 일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꾸 올리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반박을 못 해요. 이게 네. 이제 첫째 문제가 그게 두 번째는 지금 시대가 선거에 이제 이르다가 보니까 교세가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지난번에 3.1 운동 100주년이 될 때 나는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때. 그런데 결국은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나와가지고도 결국은 한 것은 해외여행 같은 걸로 끝났지 무슨 실질적으로 무슨 3.1 운동에 대해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자료실에 있으면서 또 느끼는 게 뭐가 느끼냐 하게 되면 우리 자료 가운데 상당히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문화재로 등록이 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토론부터 먼저 몇 번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서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고 보면 천도교에서 돈이 나게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학자들을 갖다가 그래도 이름께가 있는 분들 갖다가 그 사람들이 나가서 발표를 하게끔 천도교가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걸 발표를 할 때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우리 안에서만 자꾸 떠들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똑바로 알아야 된다. 3.1 운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얘기할 때도 반박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많이 알려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어느덧 시간이 9시가 다 됐습니다. 예, 선생님 모시고 더 말씀 나눌 것이 사실 많지만은 오늘 이렇게 줄이기로 하고, 또 선생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앙도서관에 항상 계시니까 또 의문하는 것은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다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 토요일 날 수업 기다리면서 다 같이 마치는 신고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강의 영상은 다음 주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